뜨거워도 너무 뜨거웠던 지난 15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논란 가운데 서 있는 남자의 정체는 안녕하십니까, 구재혁입니다. 이슈 유튜버 구재혁인데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뜻밖의 인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방 크리에이터 찌양입니다. 방송과 광고까지 넘나들며 넘치는 끼를 뽐낸 찌양입니다. 1,0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도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찌양. 그런데 그녀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작가는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팔이나 다리 이런 좀 프레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봐가지고 그때는 그냥 되게 자주 어디 부딪히나? 찌양에 관한 의혹이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 11일 새벽.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약간 진짜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찌양이 연인 관계였던 전 소속사 대표에게 끔찍한 교제 폭행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는 남자. 그가 찌양을 고통스럽게 한 시간은 무려 4년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었을 때 한 3,800개 정도 녹음 파일이 있었고 보통 한 번 맞으면 2시간 정도 맞거든요. 폭력,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사업법 위반 다 있었어요. 결국 찌양은 전 대표를 고소했고 지난해 4월 그가 숨지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이 찌양의 과거 폭로를 압박하며 찌양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슈 유튜버들 일부가 찌양의 아픈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수천만 원의 돈을 갈취했다는 건데요. 그들은 바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택배 갑질녀 맞으시죠? 화제 속 인물을 찾아가 사적 제재를 하며 유명세를 탔던 유튜버 구재혁. 그리고 허위 사실을 감별해 주겠다며 유명인들을 저격했던 유튜버 전국진입니다. 실제로 궁금한 이야기 Y 앞으로는 지난해 초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관한 제보 메일이 날아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그걸로 딜을 한번 쳐볼까 지금 간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공갈로 고소할까봐 구재형님이 그럼 그것도 터뜨릴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고민 중이에요. 이번 거는 저 터뜨리면 찌양 은퇴해야 돼. 내가 이런 거 안 해봤겠냐. 그래서 사고 그런 건데 한번 크게 하려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논란이 커지자 유튜버 구재혁은 곧장 자신의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찌양님 소속사에서는 저에게 제보자가 누구인지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의 이러한 이중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찌양님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그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 찐옥 씨시죠? 네. 흔쾌히 우리와의 인터뷰에 응한 유튜버 구재혁은 억울하단 말부터 쏟아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1월, 2월경을 기점으로 찌양님에 대한 익명 제보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소속사에 문의를 했죠. 지난해 1월 찌양에 관한 의아한 제보가 있어 소속사에 연락을 한 건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찌양님이 감금, 폭행, 갈취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찌양님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해주겠다. 찌양님의 억울함을 구제해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저에게 이제 리스크 관리 컨설팅 관련된 내용을 부탁을 한 거예요. 제보자의 신상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찌양 소속사의 부탁으로 이른바 위기 관리 비용을 받고 익명의 제보자를 찾으려 했다는데요. 그럼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으로 받은 돈은 얼마예요? 5,500입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찌양님도 모르는 내용이고요. 찌양님의 변호사님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저와 대표님 셋이서 했던 약정이고요. 그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우린 긴 설득 끝에 계약의 당사자인 찌양 소속사 관계자들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같이 사실 다 힘들어하고 지금도
저는 100번을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협박이에요. 지난해 2월 석연치 않은 메일을 보내왔다는 구제역. 썸네일까지 만들어가지고 클릭 하나 하는 영상 업로드 다 퍼질 수 있게 만들어놓고 빨리 연락을 안 해주면 자기가 업로드를 하겠다, 빨리 연락을 달라. 얼마 뒤 그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조만간 좀 크게 터질 거예요. 구독자 수로 따지자면은 제가 그동안 다루었던 유튜버들 중 가장 많아요. 구제역이 터뜨리겠다는 그 뉴스는 대체 뭐였을까? 이메일을 받은 뒤 쯔양 소속사에선 구제역에게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찾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자마자 구제형님이 저희 몸을 수색을 했었고 가방 다 뒤져서 녹음기 있는지 체크하고 우리 핸드폰 끄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올렸으면 2억짜리인데 뭐 아시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가 이미 제작해놓은 걸 업로드 못하면 수익 창출이 안 되니 그거에 대한 건 우리가 돈을 다 줘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결국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5,500만 원을 건넸다는데요. 행여나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계약서라는 안전장치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는 비밀 유지 합의서를 쓰기 위한 계약서로 제안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걸 약간 바꿔서 위기관리 매니지먼트 계약서 형태로 마지막에 최종에 바꿨던 걸 구제하고 기억합니다. 의미심장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쯔양 소속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허위 자격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정정하면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영상도 올릴 때 이제 광고비 명목으로 금액 얼마에 1,000단이었나? 홍보랑 그리고 리스크 모시고는 리스크 컨설팅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지난 영상에서 저격한 거 미안해가지고 뭐 오늘 영상은 이제 약간 뭐 광고 비슷하게 진행을 해줬는데 제 채널에 이제 광고비를 입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때 구제역과 함께 일을 했다는 민수 씨는 그의 유튜브 채널 안엔 수상한 흔적이 더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구제혁 씨가 올렸던 것들 중에 내려간 영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거는 돈을 받고 내려준 게 맞아요. 3년 전 한 사업가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구제역. 이후 그는 같은 인물에 관한 또 다른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연봉 10억 설에 대한 의혹 제기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유튜버로서의 역량, 자기 PR 능력, 글쓰기 능력만큼은 이제 남들에게 강의를 해도 될 정도의 역량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 중엔 구제역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지인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방송은 더 안 되고 있었거든요. 영상은 더 개수가 모자랐고 오히려 그 조회수는 더 안 나오고 있는데 쓰는 돈은 많고 애는 더 여유로워. 어느 틈엔가 씀씀이가 커졌다는 구제역은 묘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아저씨한테도 광고 뜯으려 했는데 연락이 없군. 저는 이제 강도인 줄 알아서 그냥 다 터지고 보니까 다 돈 뜯던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그의 목적은 결국 홍보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었을까요? 다시 그를 만나는데요. 광고비, 홍보비라는 명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님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다가 내렸던 이유는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 들어서 내린 거였어요. 그 이후에 님에 대한 호의적인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 또한 그 사람이 강의를 파는 업무 분야를 새롭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홍보비 입금했습니다라는 댓글을 다셨던데. 농담이죠. 진짜 안 받았어요. 통장 내역 다 깔아도요. 그 통장 내역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통장 내역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통장으로 받았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계약서를 다른 사람한테는 쓴 적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단 한 건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구제역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사람들은 홍보비를 준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초창기 그때 아마 한 11만인가였을 거예요. 갑질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때 이제 구제역을 처음 보게 되었고 2022년 3월 택배 기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알려진 한 여성. 내가 누구냐는지 알아! 방송에 보냈던 유튜버가 가격을 찾아와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거든. 당시 해당 여성을 찾아간 구제역은 개인 신상은 물론 가게 정보까지 여과 없이 자신의 채널에 공개했는데요. 같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너무 침해를 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그런데 그 뒤 구제혁이 이번엔 미나 씨를 저격했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서 사업장 이제 노출을 하겠다. 그때 영상이 이틀 정도 올라갔었는데 미션과 처음에다가 민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두려운 건 구제혁뿐 아니라 이른바 온라인 래커 연합이라 불리는 이슈 유튜버 모임이라는데요. 예, 형님 근데 그 뭔 말이에요? 그 자살 뭐 그게 누가 유서 썼대요? 아니 우리 댓글에 그렇게 달려갖고 뭐 나는 뭐 자살하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냥 더 매운맛으로 갈 거야. 그래야지만 나한테 비난이 없어. 아 요건 너가 먹지 내가 먹니? 아 그쵸. 찌양에 관한 제보가 있은 뒤 구제혁은 또 다른 이슈 유튜버 칼라큘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월요일 날은 또 찌양 소속사 이사님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왜 뭐 가면 거기 뭐 좀 줘? 그죠 형님. 아니 그런 또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는 우리가 또 가야지. 예,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줘. 형이 항상 얘기하잖아. 네. 쓸수 있을 때 받아. 많이 받아. 빨리 해서 집도 하나 사고.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고 조언했던 카라큘라. 쯔양님 부분과 관련돼서는 앞뒤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 뭘 뭐 지시하거나 뭘 공모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뭐 유튜브를 우리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 컨텐츠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빨리 뭐 집도 하나 사고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좀 너스레를 떨면서 이야기를 했던 농담 섞인 말인 것이지. 그저 농담이었답니다. 이슈 유튜버들의 금전 논란은 사실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부정은 왜 반복되는 걸까? 구제혁과 함께 일했던 민수 씨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사를 한번 해라. 이제 적법하게 하고 조금 잘해보자 라고 했는데 언론사를 하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 취재를 할 때 어떤 법을 지켜야 되고 취재 대상한테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는 이슈 유튜버들을 규제할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유튜브 아놈이란 말을 썼었는데 소속적 붕괴가 된 거예요. 혹시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면 그거 관련된 굉장히 촘촘한 어떤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마 이런 괴물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지난 15일 유튜브 코리아는 구제혁, 전국진, 카라큘라 미디어 채널의 수익 활동을 정지시켰고 찌양의 소속사는 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들에 대해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전후로 메일도 오고 8천만 원 정도 또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이런 것들 너무 많아서. 지난 월요일 구제혁은 모두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된 찌양님께 대하여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다시 누군가들의 채널이 켜졌는데요. 현재 라임 사태와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시그널 하셨다고 자랑하셨는데 1,5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정의와 진실을 외친 이슈 유튜버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 특종과 화제를 찾아 모여든 또 다른 유튜버들.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들의 행동 어디에도 피해자를 위한 진심은 없었는데요.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 이들은 오늘도 촬영 중입니다. 정신없어요. 유튜버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 빠지더라고요. 선생님도 같은 행동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그래도 정신이 없더라고요.